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요즘에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차 때문에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으시고요. 이 분쟁으로 인해서 내가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시는 임차인 분들도 계시고, 또 임차인 분들 때문에 임대인 분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요즘에 분쟁이 좀 많이 일어나는 사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자료를 서치하다가 상가 임대차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는데, 그 조정 사례집이 나와가지고 이 사례집 한번 안내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제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제가 자세하게 이러한 사례들 사항들을 하나하나 읽어 드릴 테니까 혹시 내가 궁금하셨던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다양한 안내와 다양한 사례들 나온 것들 안내해 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안내해드릴 이야기는요, 2023년도, 그죠? 올해요. 올해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사례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런 사례들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시간 날 때마다 하나하나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 채널 끝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서 주거지역으로, 상가지역으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분쟁조정위원회와 분쟁조정은 누가 할 수 있는지 이 사례집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우선 모든 제도가 있을 때는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심의 조정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 및 부동산 소비자 보호,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조정했던 사례들을 조금 안내를 해드리는데, 연역을 했던 설치 근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적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에 근거는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치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부동산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시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회를 둔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설치 근거 법입니다. 조정 절차가 저도 사실은 많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절차를 받냐면요, 주택이든 상가 건물 등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데서 조정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등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수수료는 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면제사유 해당 시는 무료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대상자는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과 관련된 분쟁, 보증금 또는 월차 주택, 상가 건물의 분쟁, 유지 수선 의무와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으로 신청이 가능한 거로 보시면 되고요. 접수를 먼저 게시를 하시면 되고요. 접수된 데에 따라 지체 없이 게시를 시작을 하는데, 각하 사유가 없는 경우는요, 피신청인이 송달, 조정 참여 의사 여부 확인하고 답변서 제출하고 제출 안내문이 발부가 되고요.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처리를 받고 조정 절차를 종료를 합니다. 각하 사유는요, 기본적으로 피신청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조정 신청 후 소가 제기된 경우, 이미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된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닌 경우는 당연히 각하가 되겠죠. 조사 및 심의 조정이 있습니다. 사실 조사 및 법리 검토를 하고요.
사실 조사 및 현장 조사도 하고 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정 검토 보고하고 작성을 하고 사실 조사의 방법은 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감정 및 의견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도 의견도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관계 전문가와 감정 등을 의뢰하여 감정인 지정도 가능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요. 절차는 사건의 회부 및 통지를 하고요. 회의를 소집을 하고 출석 요구를 하고 회의를 한 다음에 회의록을 작성을 합니다. 조정위원회의 자격은요.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부교수 이상으로 6년 이상 재직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분과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조정위원회 자격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절차 중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조정서 송달이 된다. 조정안을 제시를 합니다. 위원회에서 의결에 따라 조정안 제시해서 조정서 작성을 하고 작성 답변을 송달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불성립됐을 경우는요. 당사자가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 조정 종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겠지만 조정 신청을 하시고 접수막 게시를 하고 조사 및 심의를 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를 하고요. 조정안이 성립이 되면은 그거의 성립에 맞춰서 사건을 종료를 하는 이렇게 조정 절차의 일반 절차를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조정 신청을 하는데 해당 목적물의 소재지에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조정을 그럼 내가 뭐가 받을 수 있는지 한 내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는요. 11가지가 있는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두 번째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세 번째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 상가 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네 번째 임차주택 상가 건물의 유지 및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다섯 번째 권리금에 관한 분쟁, 상가 건물에 한정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 임대차 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일곱 번째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여덟 번째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 아홉 번째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 열 번째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11번째 기타 6에서 10에 준하는 분쟁으로 조정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은요. 조정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 신청일로부터 처리기간이 60일에 종결을 하니까요. 굉장히 빨리 조정이 끝나는 것 같고요. 의견에 따라서 30일 이내로 또 연장도 가능한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수수료, 내가 이거 분쟁 조정을 받았을 때 수수료가 얼마가 들지도 저도 궁금했거든요. 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최대 10,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0억 이상 되는 거는 10만원, 소액 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유휴증 환자 등 참전 유공자 또는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장 등 한부모 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 등으로 인해서 면제가 된다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 해당 조건에 되시면 그 수수료도 면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설립이 됐을 때 어떠한 효력이 발생할까요? 설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가 됐으므로 각 당사자 간의 금전, 그 밖의 대처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보는 민사집행법 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 분정, 조정 사례집,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분들과 어떠한 내용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어떠한 사건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을 해줬고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면 아, 나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안들을 제가 조금 안내를 더 해드리고 현재 실질적인 상황에서 조정이 잘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또 어떠한 분한테 조금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이러한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면서 제가 분쟁조정 사례집을 안내를 해드리고 읽어드릴 테니까요. 제 영상 자주자주 보시고요. 이거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다양한 사례들 가지고서 좋은 이야기들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이 23년도 분이 나와서 이게 나왔다는 것도 안내를 해드리고, 어떠한 분들이 분쟁 조정 사례집을 이용하시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내가 어떠한 사례를 가지고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어떠한 분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에 내가 이제 조정을 받고자 접수를 했을 때는 어떠한 절차로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접수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세종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